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매도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61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0.7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2차 전지가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시총 상위주 종목들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에 에코프로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13%가 넘게 지금 상승세 나타내면서 112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총, 코스닥 시총 1위로 에코프로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 안착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니면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참아야 할지 계속 함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들, 좋은 종목들 좀 저희가 체크해드리면서 이런 시장에 좀 동참할 수 있는, 상승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선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현장의 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소개입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준비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걸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제2 에코프로는 찾고 싶지 않습니다. 아, 왜요? 잘 상승할 것들은 찾아야죠. 예. 에코프로는 좀 투기 조작 아닌가요? 아, 이런 말씀은 개인의 의견인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도 피해 가시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또 어떤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이 먼저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엠플러스와 덴티움, LG이노텍, 아난티, 비올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아세아제지, YMC, 삼화전자, 슈어소프트테크, 현대모비스 이렇게 먼저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10가지 종목을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할까요? 매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이거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분 전에 들어오신 우리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네,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네. 비가 좀 많이 와서 좀 늦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제2 에코프로보다는 그냥 에코프로를 보시는 게 낫다. 이제는 좀 가는 종목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를 계속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그런가요? 같고. 네. 일단 제가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이제 엠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엠플러스.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쪽에서 좀 조립 장비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장비 쪽으로도 좀 선순환이 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나 기술을 좀 필두로 해서 PNT 최근에 이제 엠플러스까지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 다만 이 주봉상 봤을 때 여전히 좀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턴키로 좀 이제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파우치형부터 각형 배터리 조립 장비까지 제품 라인업이 좀 확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는 지금 한 4,600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분기에도 분명히 좀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한 3천억 이상의 좀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가 1분기에 지금 4,60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지금 올해 수주 잔고까지도 좀 애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당히 주가가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올 것. 하나기술을 제외하고는 뭐 PNT라든지 뭐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공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을 좀 나오게 된다면 더 주가가 좀 상승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조금씩은 이제 매출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적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올해 배삭 183억 지금 숙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엠플러스 역시 윤여민 이사님은 시간을 딱 맞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시간도 딱 맞게 들어오시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 첫 번째 종목 뭐죠? 첫 번째 종목 전에 일단 대국민 사과 한번 하세요. 아, 그래도 평가 안 내셨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시아제지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네.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소액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결국엔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도 하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매다가 소화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실적 신이 되게 되면 누가 실적 잘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은 뭐 인텔 실적 잘 나왔다, 뭐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상승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경우 그렇게 많이가 없거든요. 아마 이게 뭐 실적 산정 기준이 뭐 주당 EPS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소극적인 건 사실이라 좀 봐지고, 네. 그리고 이 아시아 제지가 이제 이런 뭐 배당을 포함한 이제 주주 환원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좀 확산이 돼가지고 회사도 잘 되고 투자자도 잘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소액주주들 요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가 올해 200억, 내년에 200억, 한 400억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소각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주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 기준의 당기순이익 25%를 배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중간 배당 한 주당 500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네. 이런 소식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시아제지 역시 주주 환원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종목이나 기업들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덴티움 좀 덴티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덴탈 쪽에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중국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한 36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일단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6월 지금 2일 날 지금 18만 5천 원,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중국의 VBP 개시에 따라서 2분기에는 좀 약간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 좀 기대감에 제가 볼 때는 좀 수급 자체가 좀 몰렸던 부분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좀 실망 매물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팩트는 지금 VBP 같은 경우는 어쨌든 3년의 어떤 가격이 고정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가격에 대한 상승보다는 약간 가격의 인하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좀 그런 팩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Q가 좀 어떻게 보면 늘어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P는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지만 Q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 Q가 늘어나는 어떤 매출이 잡히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향 매출량을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을 좀 보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덴팀 같은 경우는 중국 향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보면 퍼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치과 산업의 멀티플로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덴티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으로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YMC라는 YMC.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7월 12일 날 26%가량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제14차 베이징에서 이제 미국의 대표단과 중국이 이제 대화라고 해야 될까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네. 여기서 어쨌든 중국의 그 국가 부주석이 이제 상생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좀 화해 제스처를 좀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갔었던 미국 경제계 대표단들이 또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백악관 쪽으로 이제 중국과 사이를 조금 이제 원활히 개선해달라 그런 요구를 할 거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 갈륨이라는 이제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가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륨이라든지 게르만에 대한 어떤 수출 통제를 해제하겠다는 얘기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면 전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하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뒤에 무기를 숨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륨 수출 통제가 좀 임박해 8월부터 한다 그러죠. 만약 하게 된다라면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딜레마에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인버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어저께 삼성전기가 파워 인버터 그 첫 양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류 전류가 네. 고온 과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전자기기에 있는 이 메인보드판 이거를 녹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땡. 고장. 벌써 다 왔나요? 네. 네. 정작 종목 소개를 별로 못하신 것 같은데 시간을 잘 배분해 주세요. 자, YMC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세 번째 종목 LG이노텍 LG 말씀을 이노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지금 어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소외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2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좀 2분기 좀 비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텼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 208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뭐 80에서 90% 이상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미 컨센서스가 낮아졌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좀 환율 자체는 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부분들 여기서 또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내에서 좀 아이폰 자체가 좀 마이크 쉐어가 좀 좋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2분기는 좀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하반기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 자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전체로 보면 한 9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미 고객사가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라면 어느 회사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폴리드 줌 액추에이터 수율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베트남에 약 한 1조 3천억 정도의 지금 카메라 생산 능력 확대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또 캐파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분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2분기를 제가 볼 때는 좀 버텀업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에너텍 최근에 부진했는데 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종목이요. 다음 종목은 삼화전자인데요. 삼화전자. 어차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YMC 같은 본인 생각이시죠? 네. YMC에서 네. 마지막에 갈륨 이제 수출 통제하게 되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대체 검토를 하게 네. 되면서 YMC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와이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와이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국내 유인 그 탄화규소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륨 뭐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급속 그 충전 장치 글로벌 1위 업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SK 시그넷이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 좀 할 수가 있는데 그 회사밖에 없거든요, 북미 쪽에. 네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으로 페라이트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페라이트든 갈륨이든 어쩜 그 사용처가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갈륨 같은 게 고온 고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페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충전한다든지 모터 구동 시에 고열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고열이 발생되게 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라이트 모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륨도 그렇고 페라이트도 그렇고 어찌 보면 고온과 여기에 좀 강한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MC든 삼화전자든 핵심 가물 원자재 이런 이슈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따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어쨌든 또 고용량 OBC 온보드 차저라 그래가지고 이제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이거를 좀 전환시켜주는 장치인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은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화전자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번째는 뭐죠? 네, 네 번째 종목 아난티 아난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산 기장 쪽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 지금 아난티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죠. 지금 빌라주드 아난티가 오픈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7월 18일 오늘 지금 오픈을 한다고 좀 얘기가 그런가요? 나오는데 특히 이외에 이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PF 대출 전액 조기 상환 완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 관련돼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약간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과 관계가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IT 플랫폼과는 좀 전혀 다른 어떤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빌라주드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제주라든지 청평 같은 거가 지금 더불어서 국내 좀 플랫폼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 좀 해외까지 좀 연장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팬덤이라는 단어를 좀 이런 아난티라는 어떤 이런 좀 리조트에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아난티 쪽에서도 팬덤 효과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2분기보다는 오히려 3분기가 좀 더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주드 아난티가 지금 이제 7월에 오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는 봤을 때 올해 실적 관련된 부분은 좀 3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상황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난티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빌라주드 아난티가 오늘 오픈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슈어소프트 테크고요. 슈어소프트 테크.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은 자동차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슈어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관련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가 뭐 성화이텍도 뭐 서현이와도 그렇고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 달린 스마트 기기로 전환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 제어 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이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자동차 내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이제 YMC 뭐 삼화전자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고온과 뭐 페라이트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전자 제어 장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어떤 오류도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엔진 오류보다는 이런 전자 제어 장치들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오류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의 어떤 그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검사 장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슈어 소프트테크 이 종목이 대신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프로그램을 국산에 성공시켰고요. 그러면서 차량 소프트웨어 모든 오류를 잡아내는 테스팅 도구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조금 포티 투자를 통해서 이 슈어 소프트테크 쪽으로 조금은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포티 투자 같은 경우에 말씀 나온 김에 언급을 좀 드리면은 그 차량 관제 시스템 UB 퍼스트 대원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이유가 어쨌든 땡. 이제 네. 네. 자, 슈어 소프트테크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5번째요. 네, 다섯 번째 종목 비올 말씀을 좀 비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5일에 지금 신고가를 산 이후에 약간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가권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여전히 싸다라는 좀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그런가요?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의료기기 쪽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지금 상당히 주가 자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해외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 RF 장비라든지 시술과 관련돼서 좀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고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적으로 보게 된다면 2분기 같은 경우 지금 매출액은 한 120억 정도, 영업이익은 55억 정도 숫자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4% 이상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서 또 중국 쪽에서 허가가 계속 이제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고성장 여기에 브라질과 중국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더해지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물론 고가권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퍼로 봤을 때는 16.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열 포함해서 미용 의료기기 최근에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을지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은요. 5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4번째 종목은 소프트웨어고 5번째 종목은 하드웨어라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소외가 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만 원대 좀 지지력을 보이고 난 이후에 좀 천천히 좀 주가가 좀 돌아서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뭐 장차 부품주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7월 14일 날 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상승 기회가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2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면 2분기 예상 영업이 6,250억 정도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뭐 성장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뭐 물류 재료비 하락, 원가적인 요인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모듈 부분의 어떤 물량 증가 영향,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 눈에 띄는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해 가치 투자를 한다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눈에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11년 만에 주당 순이익 최고치에 대한 얘기가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아마 외국인들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조금 긴 안목에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서현이라든지 성화이텍이라든지 종목들 되게 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는 상태 속에서 조금 안 오는 종목들 중에서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을 뭐 불가피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나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은 어떤지 바로 또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현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을 알렸지만 현재 구간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1년 이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의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개장 직후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 이어 오늘도 부진한 움직임입니다. 0.2%가량 밀리면서 2,6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강세 흐름이 포착됩니다. 9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농업과 사료 관련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결국에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협정 종료가 선언되자 국제 곡물 가격이 간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국제 곡물 가격, 미래 선물 가격은요 3%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달 28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각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간밤에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기업들 대부분 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개장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개장 직후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 상승력에 그치고 있고요. 한탑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 비료 관련주인 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 6%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드디어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넘어서 제왕의 자리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소재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결국에는 110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도 수급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입니다. 공매도 숏스퀴즈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대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5개 이상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9%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44만 원 선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화장품의 주도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중국 시장의 매출 비중이 큰 대형주는 주가가 부진한 반면에 여러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ODM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 7월 5일 화장품 중소형 관련주들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금 그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CNG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6%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2% 넘는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98,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의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관심이 생긴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해법 알려드리면서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추가로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는데 어떤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삼화 콘덴서와 첨보, 에어부산, 드림텍,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HJ중공업, KGETS, 네페스아크, 다온칩스, 나인테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심 가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보이는데 자,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보이시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질문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네, 사막 콘덴서 한번 사막 말씀을 콘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좀 삼성전기가 좀 주목을 받았죠. 뭐 MLCC보다는 전장용 이제 파워 인덕터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뭐 어떤 네네. 부분에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 일단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LCC 관련돼서 좀 전문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장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특히 이제 이런 친환경 차량용 관련돼서 이제 DCLC라고 하는데 DC 링크 이제 캐패시터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친환경 차에 들어가는 제가 볼 때는 인버터 쪽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차량용, 특히 이제 이런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에 좀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지금 이제 MLCC 관련된 제품들의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에 작년이죠. 매출을 지금 209억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기존 캐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건 200억에서 300억대로 늘어났고 지금 태국에 지금 이제 캐파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 기준으로 되면 이제 태국 캐파 같은 경우는 250억 수준까지 올라간 점에서 봤을 때 MLCC 쪽에서도 지금 차량 경량 관련된 쪽, 지금 친환경 쪽에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또 MLCC 국내 고객사로 보게 된다면 이제 LG전자, VS 사업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VS 사업부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6번째입니다. 네. 후반전 첫 종목은 조선에서 HJ중공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조선 3사 그리고 플러스 현대미포전선까지 보게 되면 주가 상태에서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게 생각외로 많이 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조선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LNG 쪽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HJ중공업이 좀 소외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력 선종이 뭐 굳이 말씀드리면 컨테이너선입니다. 근데 전체 수주에서 이제 컨테이너선 수주 상당폭 한 37%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LNG만 좀 부각을 좀 시키다 보니까 좀 티가 좀 많이 안 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J중공업 선택한 이유는 그 간단합니다. 어쨌든 이제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이제 LNG 추진선까지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까지 수주가 진행될 거고 요거는 아시겠지만 친환경 선박 이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LNG 벙커링선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페노션 같은 경우도 LNG 벙커링선을 이제 또 이제 명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래 LNG 벙커링선 건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ship-to-ship 방식이 그러니까 배에서 배로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선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LNG 운반선이 많아지게 되고,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추진선이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가 LNG 운반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재계약 설비는 1승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LNG 운반선은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HJ중공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J중공업 조선주 중에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7번째 종목 첨보 한번 말씀을 첨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2차전지 내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약간 못난이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대추전자재로 뭐 제이오 같은 음극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아웃퍼폼하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전해질 쪽에서 첨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뭐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은 2분기 실적 제가 볼 때는 저점으로 예상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1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물론 이제
분기 대비했을 때는 11%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동기 대비했을 때는 뭐 85% 이상 좀 어떻게 보면 감익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판매량 자체가 좀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 이 점이 좀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에 좀 악영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보다는 좀 3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제가 그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분기에는 18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3분기에는 58억 정도 대상이 되면서 3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상당히 트리거가 되는데 일단 하반기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 좀 분명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만 좀 중국을 좀 탈피를 해서 중국 외에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제품이 출하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전해질이나 첨가제의 어떤 중국에서 상당히 좀 증대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첨보까지 에코프로나 잘 가고 있는데 첨보는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 비싸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닙니다. 네. 네, 저는 7번째 종목은 이제 KGETS라는 종목을 KGETS.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뜬금없는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까 YMC하고 삼화전자 쪽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왜 여기다 배정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제 KGETS 같은 경우는 갈륨하고 게르마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라도 히토르란지 흑연이란지 텅스텐까지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할 만한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갈륨이 좀 이슈가 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그 트랜지스터를 보통 반도체라 그러는데 이거를 만들 때 규제에 갈륨을 첨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가 거기 되고 있는 거고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의 그 동그란 원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겨진 그 패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도록 금속을 배선할 때 이 텅스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갈륨이란지 텅스턴을 만약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우리나 대만이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어쨌든 반도체 공정에 사용이 되는 산화 텅스텐 같은 경우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95%로 거의 대체 불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산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통틀어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가능성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도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위험 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봐지고 반도체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텅스텐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KGETS가 보이더라고요. 2018년도에 텅스텐 양산 시설의 인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현재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 텅스텐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텅스텐 관련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KGETS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8번째 종목은 에어부산 좀 에어부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시다 보니까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네.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LCC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영업이익 307억 정도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흑전이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4월이라든지 5월 국제선 지금 탑승객이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4월이나 5월 같은 경우 탑승객 수가 지금 25에서 27만 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대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미 90%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월, 뭐 6월 정도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부터 성수기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2분기보다 3분기가 좀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 지금 이제 7월, 8월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수기 효과로 해서 3분기 실적에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915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N저 형상이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일본을 필두로 해서 뭐 동남아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항공권에 대한 부분들 운임이 상당히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 1,400억 이상의 좀 흑전이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어부산까지 종목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은요? 네.
8번째 종목은 이제 네페스아크고요. 네페스아크. 예, 9번째 종목인 가온칩스와 이제 연결시켰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아크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일단 최근에 뭐 HBM 관련되고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 두 종목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쪽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파운드 쪽에서 수율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3나노 같은 경우는 60% 정도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4나노 같은 경우는 한 75%가량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 삼성 내 파트장 외에는 솔직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삼성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얼마만큼 앞으로 수주를 받는지 그거에 따라서 신뢰가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4나노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율은 많이 좀 올라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뭐 파운드 쪽 같은 경우도 전력 반도체라든지 뭐 차량 반도체 쪽으로 어쨌든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는 이게 나온 사항들인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 쪽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삼성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네페스아크라든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의 상당히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율이 좀 개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뭐 떠났던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다시 좀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그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상당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놓치면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율을 올린 기회에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으로 걸어갈게요. 네, 9번째 종목 드림텍 한번 좀 드림텍.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주 유니캐스트가 투자 사업 부분에서 지금 인적 분할과 지금 이제 동사 해당 부분을 좀 이제 흡수 합병하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가 네. 좀 약간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합병과 함께 기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지분 희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본업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AI가 제가 볼 때는 좀 주요 제가 볼 때 어떤 산업군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할 합병을 통해서 동사에 편입된 계열 간의 시너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AI 플랫폼 업체인 AI 지금 매틱스가 지금 편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실적 기회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AI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계열사 간에 제가 볼 때는 기술 활용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AI 관련된 테마를 좀 묶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기기 쪽 특히 이제 이 바이오 센서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센싱을 하면서 AI 솔루션을 통해서 의료 정보 어떤 분석 고도화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AI 쪽에서 지금 의료기기 쪽까지 좀 넘어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로봇 관련된 쪽 제가 볼 때 모멘텀도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을 좀 탑재한 로봇 사업도 제가 볼 땐 영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림텍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9번째 종목 네. 소개해 주시죠. 아시겠지만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그래서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는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렇게 비메모리 쪽에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와 네. 관련해서 그 테스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3나노, 4나노 이제 공정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쪽도 이제 협력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넥스칩이라든지 코아시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동반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4나노 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2024년도가 되게 되면 4나노 공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MPW 서비스를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팹이 없는 팹리스를 위해서 설계한 반도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팹리스 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강화를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파운드리라든 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미세 공정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가온칩스 최근에 추세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종목들 특징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강원칩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RM 관련돼서도 엔비디아의 앵커 투자 영입 위한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ARM 관련주다 보니까 또 강원칩스가 거기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강원칩스까지 소개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롯데관광개발 좀 말씀을 좀 롯데관광개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2분기에는 여전히 좀 영업 적자,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마저도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을까. 결국 이제 2분기에 제가 볼 때는 실적을 좀 바탕으로 해서 3분기에 좀 터닝업이 되는 좀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실적 개선세가 2024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 좀 매출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좀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좀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제주도 관련된 부분들 제주도 비자 프리 효과가 좀 나타나는 시점이 결국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단은 2019년 월 평균 지금 이제 제주국제공항이 한 1,400편대였는데 지금 이제 2023년 5월이죠. 5월 대 606편으로 지금 41% 정도 지금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오. 결국 이제 국제선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주도에 지금 유입되는 외국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따른 동사의 제가 볼 때 수혜도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실적 개선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반기 내년을 보면서 이 종목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나인테크를 가지고 오셨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도경인 님이 유튜브에서 나인테크를 4,600원에 30%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가지고 있어야죠. 네. 지금 손실 부근에서 4,600원에 지금 주가 3,770원인데 이걸 매도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네. 않을 것 같고 뭐 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어쨌든 2차 전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증설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로 인해 가지고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네. 나인테크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유럽을 제외하고 북미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조만간 3건의 북미 장비 발주가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캐나다 온타리오의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시간주의 단독 2공장 그리고 또 미시간주의 또 GM과 조인트 벤처 얼티엄 셀즈 3공장이 이제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증설 모멘텀을 하고 장비 수주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고 2차 전지가 식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량 파우치 배터리용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전극이란지 활성화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장비의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변동이 있습니다. 원통형 와인딩 장비가 아니라 라미네이트라든지 스태킹 장비가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인테크가 라미네이트 스태킹이란지 그리고 노치 장비란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사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추가적인 어떤 증설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증설 모멘텀들이 있고 앞으로 장비 납품 수주가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네, 왜 이렇게 땡입니다. 많죠? 네. 이미 뭐 90분 다 지났을 거예요. 네. 시계를 저희가 늦게 켜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자, 놀랐어요. 네, 그죠. 아직 많이 남아서 당황하셨죠?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 알려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소개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골라봐야겠습니다. 탑픽과 간단한 가격 전략 주시죠.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시켰던 롯데관광개발을 좀 롯데관광개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을 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나인테크고요. 나인테크. 여기 목표가가 일단 저는 4,500원
200원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 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과 나인테크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시 파워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